네,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IBK 분당 지점에 정경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저렇게 정해주셨네요. 전국민 소비 쿠폰 13조 원의 증시 부양 효과가 소비 쿠폰이 증시로? 그래도 아니잖아요. 뭐 관련된 기대치는 뭐 충분히 있으니까 뭐 소비 쿠폰으로 주식은 못 사죠. 못 사죠.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뭐 보면은 뭐 아이들 뭐 완구를 사준다던가 못 받았던 뭐 시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근데 것 그것도 같아요. 제한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억 정도의 매출도 있고 뭐 대기업의 뭐 연 매출 그렇죠. 30억 미만의 사업장. 중소형 사업자 뭐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대형마트는 또 못 쓰고. 대형마트는 안 되고요. 네. 근데 조금 왜 이렇게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 뭐 지역, 지방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좀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장벽을 어느 정도 주고 좀 이게 좀 다방면에 이렇게 좀 스며들도록 하는 약간 정치적인 장치가 아니었나. 목적성이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부합하는 이렇게 집중적인 유도는 알겠는데, 예. 네. 하여튼 뭐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그러면 이게 좀 사람이 좀 약간. 받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앵커께서는. 저는 뭐 집사람이랑 외식 하겠죠. 외식 정도? 네, 이게 네. 배달도 안 돼. 예. 배달앱도 연매출이 넘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개별 식당에 전화해서 중식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거는 되나?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요? 같이 가실까요? 오, 그러든가.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디테일한 소비의 어떤 활력을 좀 넣고자 이제 붐이잖아요. 네네.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 중심으로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한다 그러는데 오늘도 좀 반등하려다가 또 네. 막히고. 그러니까 수급은 아직도 뭐 찡겨 있다. 이게 표준어가 좋은 아니라서. 말로 하면은 좀 머물러 있다. 예. 근데 지금 뭐 19조, 20조 이 정도면은 뭐 과거 대비 그러니까 한 두 달 전보다는 확실히 시장에 뭐 자금은 좀 넘쳐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이즈, 그러니까 역시 관세 노이즈만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불확실성만 좀 해소되면은 다시금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탁금이 증시를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위든 아래든 아래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여차하면은 뭐 확 덮어버리겠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안하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쭉 밀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여차하면은 와 달려들겠다라는 불같은 불매수 네. 또 분명히 지금 분명히, 대기하고 있죠. 그렇죠. 대기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고객 예탁금으로 네, 예탁금 지금 70조 넘어섰잖아요. 70조 원. 여차하면 지금 3천 깨지면 뭐 다 뭐 때려놓겠다 이런 오.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근데 네. 3천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순간적인 이탈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지지력을 또 확인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전국민 소비 쿠폰 진짜 수혜 섹터 찾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뭘까요? 일단 뭐 여러 소비 쿠폰,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11번의 추경 중에 뭐 10조 이상 추경을 했던 11번 중에 9번 이상을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입증된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이제 2000년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런 지금 경기 부양 추경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있고, 지금 이제 13조짜리 이제 민생 쿠폰은 물론 이제 수치가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거에 따른 좀 기대치가 가지고 오는 이제 증시 부양의 어떤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주도주들이 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개별 종목으로 좀 옮겨가고, 오늘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별 네. 종목의 강세 국면이 좀 나타나면서 또 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유통 주식인가요? 오늘은 딱히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좀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 쪽? 종목들이 좀 가장 좀 뛰고 있고, 뭐 역시 뭐 이제 대표 소매체인 그 올리브영이 들어있던데 올리브영은 거기 해당이 안 돼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직영하는 거랑 본사 직영 또 뭐 네. 지역 뭐 이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르죠. 뭐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가보면은 써 있겠네요. 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안 돼요라고 써 돼 있겠네요. 있고, 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리점, 올리브영이 아니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드럭스토어 같은 데에서는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수출 데이터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기능식도 수출 데이터도 좋고, 그걸 또 이제 판매하는 판매처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 이제 이런 통계로 좀 잡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영화 쪽도 좀 있어요. 영화?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이 워낙 좀
소위 말해서 침체되어 있죠. 망가져 있는 이제 영화 그런 산업이 상황이고. 아니라 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영화관이죠. 표현이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일부 영화관은 철수하는 경우도 어. 있고 그 영화관을 뭐 교회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뭐 요즘에 사실 그 볼만한 영화가 없긴 합니다. 볼만한 영화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뭐 한 가지. OTT에는 뭐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OTT 쪽으로 오히려 이제 51조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에 관련된 이제 이런 예산을 타고 가는 쪽은 좀 OTT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오늘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 튀어오르고 스튜디오 드래곤 좀 조정을 받았지만 스튜디오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좀 지금 시장 이 지수가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는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뭐 물론 극장에 대해서 뭐 부양책을 뭐 좀 그 극장표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진 않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냥 이게 집에 누워서 이제 OTT를 주로 좀 보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층 분들은 또 뭐 이 만남의 장소 모르겠습니다. 데이트해야 데이트. 요즘에 극장 자체를 저도 좀 안 가다 보니까 본인이 안 간다고 다 안 갈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지금 현 상황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몰리고 이런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감되는 건 없는데 확실히 OTT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드라마 제작 뭐 이런 쪽은 저는 7월, 8월까지도 저는 좀 강세가 시장보다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일단 이 51조의 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문화산업 콘텐츠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역시 OTT 제작사들은 물론 오징어 게임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렇더라도 뭐 또 중국 시장도 너무 열리고. 철학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도 성선설 성악설로 네, 들어가 그렇죠. 버리니까 이게 좀 난해하긴 했는데 하여튼 재밌게 그렇습니다. 봤어요 저는. 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 쿠폰 얘기로 계속 연결해 가긴 좀 민망한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번 소비 쿠폰 이 민생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말 사이에 쭉 나왔는데 저는 네. 그 사이에 이제 국무회의에 있었던 저 발언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게.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하나가 좀 아이디어로 떠올라 가지고 하나 네. 좀 끼워 넣어봤는데요. 재난지원? 네. 재난하고 또 안전에 일본에 대한 지금 또 뭐 지진 얘기들 많잖아요. 실제 남부 쪽에 지진도 있고.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예측 어려우니까 못하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수혜주라는 것도 웃겨요 사실은. 뭐 아무리 내진 설계 뭐 잠깐 반짝하다가 또 말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재난 지원과 이걸 다시 정비하자 뭐 지금 텍사스에도 또 홍수 났죠. 엄청났죠. 그걸 가지고 또 뭐 더지라고 하는 그 효율부를 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란도 많고 일론 머스크 또 창당한다 그러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 그들이 하나 하는 거야. 하여튼 재난 지원과 재난 적립 요거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이제 행간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 뭐 이제 뭐 AI 재난 관리, 뭐 감시, 대응 후속 조치 이런 거에 좀 강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AI 관련된 CCTV를 좀 이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뭐 소방 안전 그리고 이제 이런 건기에 계속 이 반복되는 이제 산불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좀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약간 마른 장마긴 합니다만 네네네. 홍수나 이런 이 관련돼서 이제 토목 관련해서 이 빗물을 충분히 모아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홍수 대응책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국무회에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산불, 또 재해, 또 사업장에 대한 화재 여기에 따라서 AI에 관련돼서 이제 소방 시설을 가져가는 엠젠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젠 솔루션. 예, 엠젠 솔루션. 소형주구나. 예,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뭐 좀 한때 좀 고생도 했던 종목이고.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대기업들과 하나 둘씩 계약을 하면서 이제 AI 그러니까 사업장의 화재 AI 경보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 뭐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소방 관리 시스템인데 조금 이제 AI를 도입해서 이게 그냥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 소형주인데? 네. 400억짜리. 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그 거래들이 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회사의 매출도 존재하는 뭐 그리고 산불이나 이렇게 좀 큰 규모로 간다 그러면 정부랑 협업할 수 있는 거리는 뭐 충분히 있어 그냥 보이고 테마주 정도. 테마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중국산 CCTV 교체 수요 때문에라도 한화비전 뭐 지금은 한화 종합기계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컨셉을 대부분의 못 잡았어 이 회사는. 네, 매출은 AI와 이제 또 스마트 CCTV의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비전도 CCTV 열심히 하시지. 네, 네. 뭐 좀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 만약에 좀 드라이브 여기에 가서 가시적인 이제 그런 조치가 나온다면 좀 테마적인 그런 좀 작은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엠젠 솔루션 같은 거 좀
뭐 지금 매수하세요란 말씀이 아니라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해당 관련된 이제 그런 정부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절성인데 네. 어차피 지금 뭐 이제 현실로 닥쳤습니다. 이 무더위 네, 장마가 건장마라고 마른 그렇죠. 장마? 마른 장마. 뭐 짧게 뭐 지구 기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하여튼 요즘 온난화에 따른 뭐 지구 위기 얘기는 한두 이틀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뭐 북극 지방에 뭐 빙하 녹고 있어서 뭐 담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0억 명이 이제 식수난에 또 뭐 전 세계 네네. 인구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오늘도 절기상 아마 오늘 소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혹서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혹서기죠. 근데 뭐 뜨거워서 뭐 항상 여름은 더워야죠. 근데 더워도 적당히 더워야지 39도 이렇게 가버리면은 베트남인데 이거. 내일부터 이제 비 오고 나서 이제 완전 폭염으로 저도 여기 한 5분 10분 걸어오는데 완전 땀이 터져가지고 뭐 네. 뜨끈뜨끈하죠. 네. 예, 이거에 따른 계절성 계절성은 일단 뭐 음식료 쪽에서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달고 다른 이제 그런 종목들입니다. 빙과류? 네, 빙과류 맥주? 쪽이 어. 예, 요즘 조금 뻔하네 맨날. 네, 드라이 아이스. 뻔한 이제 이런 쪽이고요. 역시 이제 좀 뭐 하이트 진로 같은 이제 그런 종목이 그래도 모두가 아는 그런 요즘에는 이제 뭐 예전처럼 뭐 거래 대금이 뭐 한 12조, 13조 할 때는 정말 이 시장에 막 그 특이한 종목을 찾아서 막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좀 누구나 아는 좀 그 특별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시즌 한정 매매 같이 이제 이런 빙과류 또 뭐 그 주류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뭐 지금 이제 산업이 사실 방산만큼 네, 방위 산업이 한데 국지적으로 이제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서 네. 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돈 되는 거야. 사실 뭐 우리가 또 뭐 적절히 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요 가공식품 산업도 사실 글로벌화로 들어갔죠. 네. 뭐 라면부터 해서 뭐 불닭으로 가더니 지금 뭐 K푸드, K컨텐츠, K컬처하고 다 묶이잖아요. 그죠? 네. 만두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뭐 삼양식품 뭐 불닭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여기 100만 원 넘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장성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품목성을 좀 갖다 보니까는 이제 뭐 130만 원까지 네.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최대 그 실패자는 이제 모 회장님이 옛날에 지금 갖고 있었으면 거의 1조 넘게 뭐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HDC의 모 회장 정모 회장님 계십니다. 그런 뭐 그런 또 후문도 비하인드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네. 얘기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시즌 한정 매매라고 해서 이제 여름 특수, 여름이 좀 길고 좀 무더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의 매출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게 또 소비 쿠폰하고 연결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한 개 사 먹을 거 2개 사 먹을 수 있는 좀 뭐 이런 뭐 구매력도 좀 있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충분히 가능해 볼 사실 그런 시나리오로 식량 볼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먹거리가 풍부하고 사실 굶어 죽는 아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물론 이제 북한 쪽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절돼 있으니까 교류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하지만 서서히 이제 물꼬가 터질 거라고 보는데 일본이 한때 이제 쌀 때문에 쌀값 급등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또 우리도 계란, 에그플레이션 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또 앵커께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은 많아요. 관심이 네, 많으시니까. 예전에는 네. 뭐 그런 일을 그러니까 뭐 이 농산물 쪽은 항상 관심거리. 왜냐하면 굽는 게 싫거든요. 우리 굶지를 못 참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커피 값이 또 폭등을 해가지고 그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필수는 아니더라도 정부도 이제 재난 상황이라면은 뭐 불이 나서 잠깐 뭐 AI 뭐 CCTV로 관찰한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매뉴얼이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9도의 혹서기가 며칠 이상 연결이 돼서 뭐 비가 안 오고 뭐 어떤 뭐 이런 가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뭐 식량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용수에 대한 것들 계획이 매뉴얼대로 좀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살아 있는지 없구나 사실 없네. 그죠? 네. 뭐 정치권에 좀 아니 관심이 뭐 있으신가? 관심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터지면은 항상 사후 약방문이야. 그렇죠. 그때 네. 막 긴급하게 뭐에 관련성도 없는데 관련주 막 이러다가 또 잠깐 이러고
뭐 맨날 그러니까 안 쉬워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이 건전하려면은 좀 풀도 좀 넓고 좀 든든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안쓰럽습니다. 네. 자, 계속 가볼까요? 뭐 네. 그다음 뭐 계절성 백화점, 뭐 했네. 면세점 뭐 이런 거는 뭐 재미 없어서 뭐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근데 의외로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네. 이제 저도 또 비근한 작전 말 끊어서 죄송한데 토요일 날 그 갔다 왔어요. 그 아울렛에. 네네. 또 얘기해 줄게요. 김현아라고 하는 예. 네. 김포 현대 아울렛. 네.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신세대네. 아. 하여튼 갔다 왔는데 의외로 소비가 나쁘지 않더라. 백화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무슨 이 시국에 뭐 소비 거기 가면은 뭐 과소비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소비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소비층이. 그래서 백화점의 면세점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유통 구조가 좋진 않아요 현재. 그래서 예, 매출의 성장을 나오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그냥 종목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GTF? 네. 애매한데.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수치로 증명된 건 없는데 그게 이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좀 증명이 되면 저는 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백화점과 면세점은 뭐 이번 소비 쿠폰에도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좀 섹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 우리보다 더 모르겠습니다. 1인당 소비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체 금액으로 이제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오늘의 그 토픽. 토픽.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의 토픽. 어. 원래는 제가 제주은행을 좀 들고 와볼까 했는데 네. 오늘 너무 급등을 하고 뭐 저는 카카오페이는 뭐 다들 아시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인데 지역화폐랑 소비 쿠폰 결제 시 0.59%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억에서 200억 이게 뭐 숫자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저는 좀 지속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7만 원, 8만 원 왔다 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호불호가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뭐 저는 지금의 마디대에서 조금 더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카카오페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하이마트예요. 롯데하이마트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저번 이제 소비 쿠폰이 있었던 지난번에도 한번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텍스프리 효과가 뭐 3천억 넘게 매출 증대 효과가 3천억 넘게 있었고 220만 명이 좀 수혜를 받고 그리고 얘가 지금 10분의 1 가격이에요. 롯데하이마트가 뭐 최근에 이거 방송에서 소개해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네.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롯데라는 저게 이제 오히려 걸림돌일 수도 네.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페이백을 한 10%씩 좀 받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3천억 넘게 수혜를 받듯이 이번에 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선풍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벽걸이형 그래도 에어컨? 이렇게 10분 벽걸이 에어컨 네. 네, 선풍기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든지 더위 이겨내야죠. 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잊혀진 종목입니다만 얘가 뭐 한때는 뭐 8만 원이 넘어갔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8천 원대의 종목이니까 글쎄요. 뭐 지금 대비해서 뭐 10,000원 정도 넘어가는 거는 분위기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좀 신선하긴 했는데 거래가 좀 붙어줄지는 보도록 하죠. 오늘 최마의 마스터 전국민 소비 쿠폰 증시 부양 효과가 있는지 관련 기업이 있는지 좀 찾아봤고요. IBK 분당 지점의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